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 상이나 이제 앞으로 제 블로그에도 이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담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사실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못하더라도 또 굉장히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상담 일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부분도 물론 있는데 또 나름 또 이게 또 잘 됐을 때 어떤 그런 쾌감 또 그리고 또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나름 그런 또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일을 좀 힘들지만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려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나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배제를 한 채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들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제 아파트 수원에 있는 아파트가 경쟁률이 100대 1이 되는 아파트를 청약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이제 2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팔고 이제 다른 데로 좀 이사를 할 계획을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이 강남이다 보니까 수원에서 다니기에는 이제 굉장히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원보다는 이제 좀 서울에 좀 가까이 있는 용인 쪽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갈아타고 싶어서 이제 저한테 좀 상담 의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갈아타고자 하는 아파트를 제가 딱 이렇게 봤더니,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이제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신축이고 또 이제 가격도 분양가보다 훨씬 많이 오른 한 2억 정도가 오른 아파트고 추후에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이 워낙 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신분당선 쪽 라인에 있는 용인 쪽으로 좀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용인 쪽에는 이제 그 구축 아파트를 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격에 맞는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신분당선역에서는 가까워서 출퇴근이 좀 강남에서 출퇴근이 좀 가능하고 쉽게 돼 있긴 하겠지만 이제 구축이고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퇴근이 힘드니까 이 집을 팔고 용인에 이제 좀 구축 아파트,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지는 아파트인데, 근데 이분 투자 가치는 떨어지는 아파트인데 이제 실거주를 만족하기 위해서 좀 이쪽으로 좀 할까 말까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좀 명쾌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솔루션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그 신축 아파트를 팔고 구축 아파트를 사면은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다. 왜냐면 신축 아파트가 나중에 더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또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고정금리가 요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고정금리를 굳이 팔아서 없앨 필요가 없겠지 않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그냥 냅두고,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요새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혹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렸던 솔루션은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을 대출이 있으니까 전세는 못 넣잖아요. 전세를 놓으면 대출을 갚아버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놓고 그리고 이제 2년을 채우고 이제 월세를 놓고 이제 이쪽 그 용인 쪽에 있는 그 신분당선이 있는 라인 쪽도 월세로 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채만 갖고서는 이제 내가 상급지로 이동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월세를 놓고 또 월세로 들어가면 또 어느 정도 좀 차익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익도 있고, 왜냐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보증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차익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 갖고 있는 5천만 원이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채를 더 사서,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 또 투자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해서 한 채를 더 사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기존의 아파트도 지키고 비과세가, 왜냐면 기존 다른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3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2주택을 갖고 있지만
이 종전주택을 먼저 팔고, 수원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팔고, 그리고 새로 산 주택을 또 나중에 2년을 보유해서 팔면 이것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두 채지만 이제 비과세,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두 채를, 거의 동시에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주택 팔고, 그 다음에 새로 산 아파트를 2년 보유한 비과세 요건을 채운 주택을 팔면 이것도 비과세가 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제 책에도 자세하게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주택을 팔면은 제가 어림잡아 계산했더니 훗날 한 3년 정도 되면은 기존의 그 종전주택도 한 2억 정도는 추가로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새로 산 아파트도 정말 운이 좋게도 그게 좀 한 1억 정도만 올려줘도 그러면 차익이 4억이 되는데, 이 4억이 또 세금이 없는 4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 2억씩 4억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기 때문에 이 차익금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자산이. 그래서 지금 당장 용인에 이 집을 팔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용인에 이 집을 월세를 놓고 본인이 살고, 그러니까 교통이 편한 지역에 월세로 살면서 또 추가 자금을 다른 데 투자해서 좀 돈을 불리시면 어떻겠냐는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만족해 하셨고 굉장히 수긍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월세 알아보러 간다고 이제 저랑 또 통화를 했는데, 월세 알아보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세대 2주택 전략을 해서 이제 차익이 2억씩 생겨서 4억이 되면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또 실거주를 마련하는 방법을 해보시라고 제가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조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동산을 잘 모르시거나 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 자체도 좀 하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몇천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의 상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좀 내가 갈아탈 때를 하거나 혹은 내가 이걸 팔고 다른 걸 사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이런 거를 한 번쯤, 한두 번쯤은 또 다른 분들과 좀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이거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뭐 100%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본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견져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만, 요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갇혀 있고, 그리고 몇 달 며칠을 고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의외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솔루션을 딱 제시를 해드리면 좀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면은 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고, 또 효과적으로 이제 주택을 옮기거나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추후 이제 요거를 팔고, 일단 요거를 이제 옮기고 이제 거주를 이제 월세로 이제 옮기시고, 나머지 자금을 또 어떻게 운용할지는 또 저랑 의논해서 좀 결정하시려고 하고, 이제 일단 가이드라인만 좀 잡아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하고 하지만은,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자산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우량한 자산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또 기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켜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부동산 얘기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했던 혹은 상담해 드렸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류의 영상들을 좀 올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도 좀 영상도 올리고, 또 제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을 글로도 좀 작성할 계획이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투자 가치가 있는 주택을 섣불리 팔지 말아라 말고 차라리 그거를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월세로 옮기시거나 월세로
혹은 전세로 옮기고 그 주택을 좀 지키면서 좀 시간 아니면 또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들어서 비과세를 만들어서 좀 자산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섣불리 내 자산을 뭐 함부로 파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팔기 전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좀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고, 여러분 제 영상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혀 대본이 없어요. 대본도 없고 뭐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한 컷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NG도 없고 지금 10분 32초거든요. 10분 32초를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NG도 없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두서도 없고 또 자막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영상이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좀 왜냐면 이렇게 제가 뭐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편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좀 이렇게 어설프고 좀 그래 보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컷으로 이렇게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쉬지 않고 NG 없이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본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두서가 없는 거는 이해하고, 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 의사결정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